안녕하십니까. 진로 디자인 연구소 소장 노은창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김포 청소년 재단에서 매월 진로 진학 설명회를 하는데 3월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못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께서 이번 시간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직접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오늘 내용을 좀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로진학센터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보통 두 번에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평가 기준이 무엇이고 또 어떤 학생을 또 선발하게 되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하는 부분 주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던 학생들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그 실제 합격했던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경험도 얘기하고 또 부모님도 나오셔서 실제 어떻게 이제 그 학생들을 지도하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 많은 데서 이제 접할 수 있지만 직접 이렇게 그 합격 사례를 듣는 거는 좀 흔치 않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 두 자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그 합격을 시킨 부모님을 모시고 실제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학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유용한 많은 정보를 주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학생 두 분하고 학부모 한 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첫 번째 학생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자리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김포의 장기고등학교에 다닌 김서영이고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형은 지역균형 전형으로 네, 합격하신 거죠? 지역균형 전형. 자, 이제 김서영 학생한테 우리가 본격적으로 떻게 이제 노력을 했는지를 듣기 전에 김서영 학생의 3년간의 과정을 간단히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진로 희망은 1학년 때 화장품 연구원이었고 2학년 때는 화학 계열, 그다음 3학년 때는 이제 나노화학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은 1학년 때 1.0, 2학년 때 1.12, 3학년 때 1.09. 그래서 정말 공부는 잘했죠.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2등급이 한두 개 정도 있어요. 한 두 개, 세 개 정도 되죠. 전 학년에서. 2학년 때는 1.12. 수학 하나 2였고 3학년 때 국어 하나 2등급. 아주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상은 1학년 때 하고 2학년, 3학년 때 보면 주로 이제 과학 탐구 대회라든지 과학 융합과학대 이렇게 자기 전공과 관련된 경시대회에 참여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화학실험 동아리, 2학년 때는 화학실험 동아리하고 자율화학실험 동아리, 3학년 때는 화학실험 동아리, 과학토론 동아리 해서 화학생물공학부에 맞는 그런 이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열심히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보면 수업 시간에 미적분 2 시간에 리만 가설과 양자역학 또는 화학 시간에 화장품 화학적 원리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고 돼 있고요. 3학년 때는 확률과 통계 시간에 오비탈의 확률적 해석, 그다음 통계를 이용한 미세먼지 분석, 또는 화학 시간에 노출 계수, 나노 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자, 이런 또 연구들을 아주 열심히 하셨네요. 자, 잠시 후에 다시 또 한번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는 여러 가지 책을 읽었지만 의미 있었던 책은 니코의 양자세계 어드벤처 또는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 그다음 3학년 때는 나노의 세계, 나노 기술의 세계. 자, 이런 책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나 소논문은 2학년 때 융합과학 탐구 보고서, 3학년 때는 화학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제 3년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히 봤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직접 우리 김서영 학생으로부터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노화학 연구원이라는 진로를 갖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그 2학년 때 융합과학 탐구대회였습니다. 1학년 때 그 화장품 연구원은 그저 제가 화학에 관심이 있고 또 화장품이라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진로에 대한 1학년 때는 그렇게 깊게는 생각 안 하고 그저 쓴 거고 2학년 때 이제 진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일단 화학 계열이라는 것을 먼저 잡아놓고 3학년 때 이제 정하게 되는데 2학년 때 융합과학 탐구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거기에서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제가 먼저 그 수상 얘기로 이렇게 섞어서 해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사회 참여 프로젝트라는 대회에서 1등을 아까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일단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을 대기 오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경, 특히 미세먼지, 대기 오염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낸 활동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2학년 후반쯤에 이제 융합과학 탐구 대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환경, 대기 오염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미세먼지 같은 것은 지구 온난화나 미세먼지 같은 것은 모두 그 화석 연료를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그런 해결 방안이 있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 수소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수소 에너지는 그 화석 연료를 통해 만든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 문제점을 갖고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수소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였는데 저는 광촉매 이산화티타늄을 이용해서 그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이따 하고 그 대회가 있고 난 후에 과학 토론 대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과학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 토론을 했고 그다음에 3학년에 올라와서 자율 동아리에서 이제 나노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양자역학이 그런 미시적인 양자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런 나노 기술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토론을 하는 활동을 3학년 때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통해 제가 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세먼지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끝내 나노 기술, 그래서 나노화학 연구원이 된다면 저는 그런 광촉매를 이용한 기술을 나노 기술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연구를 해서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진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처음에 1학년 때 딱 정해놓고 온 게 아니라 그쵸. 계속 공부하고 알아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진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온 그런 과정이겠군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 서영 학생이 굉장히 공부를 어쨌든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 서영 학생 어떤 방법,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내신을 잘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방법은 오랫동안 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간고사가 끝나고 하루 정도밖에 안 쉬고 바로 기말고사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그렇게 싫지도 않고 이제 편안하게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으니까 공부가 재밌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선 과목별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처음에는 수학이랑 과학을 위주로 합니다. 처음에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고 나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선 수학은 먼저 최대한 많은 문제집을 푸는 건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많이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풀기만 하는 학생들은 왜 이렇게 내가 쟤네보다 많이 푸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양적인 공부보다는 질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치기는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양치기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양치기를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그 맞은 것도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심화 그래서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네. 심화 과정. 네. 틀린 것을 꼭 다시 보셔야 합니다. 이게 틀린 것을 꼭 다시 보시고 또 두 번째로 질적인 공부를 하는 것은 이게 문제마다 풀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그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답지에 보면 또 나랑 다른 풀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특히 기하와 벡터 같은 수학 과목을 예로 들면 정말 그게 제일 다양한 것 같아요. 풀이 방법이 막 좌표를 다 잡아서 풀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더 빠르게 풀 수 있고 좀 더 정석적으로 풀 수도 있고 뭐 벡터로 풀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집에서 그 시험장에 딱 갔을 때 이거 하나만 딱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양한 방법을 질적으로 연습을 해보는 과정을 통해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기출문제도 모든 과목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선생님이 이 학교가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얼마나 어렵게 내고 얼마나 심화해서 공부해야 하는지 정도까지 알아봐야 좀 현명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탐은 특히 그 수능 같은 경우는 막 학생들이 시간 안에 못 풀게 정말 어렵게 내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학교 선생님께서 사실 문제를 만드는 건 사실상 그 시간 내에 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기출을 변형해서 문제를 내세요. 그래서 정말 과탐을 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기출 문제집을 완전 이렇게 독파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마더통을 한 권을 사서 그거를 계속 틀린 거 계속 풀고 막 해설도 보고 이런 방식을 통해 풀었고 그 기출 문제집을 다 풀 수 있으면 내신을 다 하나라도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서술형도 있고 외워서 하는 서술형도 있고 그거는 선생님께서 주신 프린트물 같은 것을 이렇게 시험 1, 2주 전에 이렇게 보고 외우고 하면 과탐은 좀 문제 없을 것 같고 특히 물리랑 화학은 생명이랑 지구에 비해 좀 어렵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좀 놔버리는 게 포기. 그래서 의외로 물리, 화학이 좀 더 내신을 얻기가 쉬워요. 그 기출 문제집 어려운 것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푼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내신 공부를 그렇게 하고 모의고사하고는 또 어떻게 병행을 해야 되나요? 모의고사랑 좀 결이 비슷한데 특히 그 과탐은 정말 비슷해서 그 기출 문제집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틀린 것도 계속 보고 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수학은 기출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 그게 매년 막 크게 바뀌지 않고 그 결은 비슷하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도 기출 문제집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저는 그 인강을 들었는데 그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그 메가스터디에 그 현우진 선생님의 강의를 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들었는데 그때 뉴런을 통해서 그런 도구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구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두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것을 도구들을 좀 정리해둬서 이럴 때는 이 방법으로 풀고 이럴 때는 이 방법으로 풀고 이런 거를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으셔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게 과정이 무슨 과정이었어요? 그거는 무조건 수능이고 뉴런이라는 거는 그게 그러니까 개념. 그 강좌 제목이에요? 네, 강좌 뉴런이 제목. 아, 뉴런. 네. 새로운 배움 뉴런. 네, 그 뜻도 있고 네. 뭐 신경 뜻도 있고. 네, 한번 잘 참조해 보세요. 네. 저희가 뭐 그 사람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홍보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같이 병행을 하셨구나. 자, 그러고 이제 상을 받은 것 중에 가장 본인한테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상이 있나요?
네, 아까 말한 그 융합과학 탐구대회인데 음. 제가 거기서 여러 팀 중에서 딱 한 명 1등을 주는데 네. 그거를 일단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1위를 하게 된 좀 비결 같은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제가 실험 계획을 일단 방학 때 해와서 이렇게 제출을 해요, 계획서를. 미리? 네. 네.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대로 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계획서를 1학년 겨울방학 때 낸 거예요? 아니요, 여름방학 2학년 때? 여름방. 2학년 네. 여름방학 때? 네. 그래서 제출하고 그걸 제출을 이제 했는데 그게 이렇게 생각대로 순탄하게 되진 않아요. 이게 이제 벽에 부딪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그 광촉매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리해서 그 수소 에너지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체가 날아가면 질량이 줄어들잖아요. 그걸 저희가 저울로 재려했는데 기체 질량이 정말 미세해서 그게 저희 일반 학교에 있는 저울로는 측정이 불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했냐면 그 MBL이라는 장치가 있었어요, 학교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센서를 이렇게 대면 그 농도가 표시돼요. 이제 수소가 얼만큼 나오는지 이렇게 노트북에 이렇게 수치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를 생각해낸 게 일단 그 원래 계획이랑 그 고난을 이렇게 이겨낸 그런 게 좀 플러스 점수로 된 것 같고 또 두 번째가 이제 농도로 이제 표시가 되려면 이제 수소 센서가 필요하죠. 저희는 수소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 그 수소 센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막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산소 센서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소와 산소가 이제 물이 화학식을 보면 질량이 1대 8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산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소의 질량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공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농도를 질량으로 변환하고 또 1대 8을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수소를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은 플러스가 됐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제가 고민한 과정들 그런 좀 과학자적인 면모 그런 거를 다 자소서에 다 자세하게 이번에다가 풀어가지고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된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팀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 3명, 저 포함해서 3명. 명. 그 어떤 장벽을 만났을 네. 때 네. 그것을 어떻게 해서 넘어갔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일단은 좀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도 되게 크겠지만 좀 어떻게든 이겨내고 정보력으로 계속 찾아내려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막 주변에서 선생님들도 도와주시고 그 찾는 과정을 좀 설명 좀 해줘요. 우선 MBL 같은 장치는 저희 학교 선생님께서 제가 막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이거 질량이 안 되면 뭐 부피로 할지 막 도움을 얻고 다녔는데 어떤 한 선생님께서 MBL 작년에 어떤 팀도 써가지고 그거 써보면 어떻겠냐 해서 쓴 거고요. 두 번째로 그 1대 8 그 비율은 제가 생각을 해낸 건데 좀 화학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해서 이제 네. 새롭게 뭘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좀 연장선상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특히 수업 시간에 하던 공부를 조금 더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영 학생 보면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선 심화해서 공부한 거는 일단 과탐 쪽인 것 같은데 과탐은 솔직히 시험 문제가 그 모의고사처럼 시간 안에 못 풀기까지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그 3학년 나중에 그 모의고사 볼 걸 대비해서 진짜 모든 문제 그 기출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렇게 심화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세특이란 게 있는데 그게 생기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고서를 쓴 그 심화적인 활동이 있었는데 그 이제 2학년 화학 때 오비탈에 대해 배우거든요. 근데 오비탈이 처음에 배우면 처음 배우는 거라서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체 이 개념은 왜 만들어진 걸까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게 또 아까 제 그
그런 스토리에 음. 또 연결이 된 활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리만 가설이라는 발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오비탈이 뭐 그 양자역학 때문에 발견된 그런 개념이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해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했는데 그게 좀 많이 심화적인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양자역학을 새로 이제 뭔가 더 본인이 더 추가해서 파악하고 하는 것들 되게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네. 어떻게 그런 걸 했나요? 제가 이 입시를 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게 그 정보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막막해요. 어떻게 이걸 쓰지? 어떻게 뭐 자소서 어떻게 쓰지? 이런 게 다 똑같은 고민인데 거기서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정보력의 의지 차이라 생각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고 쓸데없는 거라도 뭐든 찾아보려 하고 뭐든 검색해보고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막 자기 스스로 수만이나 오르비나 뭐 유튜브 같은 그런 다양한 사이트에서 그 더 찾아보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말 힘들겠지만 그 치열한 그 정신적 싸움에서 이 지속되는 그 순간에도 퀄리티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부지런히 자기가 찾아다니고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일종의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인데 혹시 하나만 그런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어디서 찾아서 뭘 새롭게 뭐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소서 같은 경우도 수만이에서 그 선배들이 꼭 돈 안 쓰고 뭐 되게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거 보고 되게 많은 수정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런 세특 같은 것도 제가 아까 양자역학 얘기했다 했는데 그게 정말 처음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든 그 좀 엮으려 하고 저도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게 그냥 그렇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좀 흩뿌려진 그런 제 생기부 속에서 나름대로 좀 엮어보려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을 쭉 겪으면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그런 것들이 흐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방금 엮어보려고 했다는 표현을 썼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런 것들에 내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1학년 때 했던 거, 2학년 때 했던 것도 또다시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물론 약간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어떤 내가 어떤 진로나 적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간접적인 하나의 이제 그 단서들도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만이라고 하는 거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수만이가 무슨 말의 약자인지 아시죠? 네, 수능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며 수능 날 만점짜리 시험 뭐그 시험지를 휘날리며인데 우리 학생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카페거든요. 수만이 카페 들어가 보시면 학생들 정말 수십만 학생들이 자기 경험들을 올려놓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경험을 했던 선배나 아니면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고민들을 같이 들어보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사이트 좀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자소서는 언제부터 준비를 했어요? 자소서는 이제 여름방학 고3 여름방학 시작되고 나서부터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방학이 한 7, 8월에 시작됐어요. 네. 그리고 수시가 9월에 9월 10일 정도에 네. 이제 원서 마감이 되죠. 근데 저는 이제 거의 끝까지 네. 썼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고3 때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내신 다 끝나고 또 9월 때까지 계속 자소서를 쓰는데 그때까지 공부에 100%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9월 끝나면 한두 달밖에 없잖아요. 수능까지. 그래서 자소서를 미리 시작하라고는 말 못하겠고 그 수능 공부를 미리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수능 공부는 언제부터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뭐 내신이 이제 2학년 말이면 끝나고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우리가 학종을 생각한다면 내신을 이제 봐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수능 대비 공부는 어떻게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고1 때부터 음, 그 국어랑 영어 모의고사를 시작했는데 음, 사실 고1 때 좀 많이 끝내놓은 게 최대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고1 때 이제는 내신 기간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해놓는 걸 추천드리고 이때 만약에 못했더라도 이제 2학년 때는 과탐이든 사탐이든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하고 그거는 내신 기간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결이 똑같으니까 같이 하고 국어랑 영어 못한 거는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좀 최대한 끝내셨으면 좋겠고 수학은 이제 계속 이렇게 잘 해요. 문제집 풀면서 내신 같이 하면서 기출 문제를 꼭 이렇게 병행을 하시고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시면 그런 인간 강좌들 통해 개념 도구들 다지시고 그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는 사실 그냥 9, 10월, 11월 그때쯤에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가 있었어요? 우선 일반 보면 일단 수상이나 세특에 대한 게 많이 없으면 그만큼 소재도 없기 때문에 일단 소재 선정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선정함과 동시에 그런 자기의 3년간의 학종 스토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또 맞는 소재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정하는 틀을 짜는 개요를 짜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방금 소재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활동이 좀 제한돼 있고 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후배들한테는 결국은 부지런히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해라. 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본인이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학교에서 추천서도 한 장 받아야 되고 또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조건만 된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김포에서도 지금 많은 친구들이 지역균형으로 도전했다가 수능 최저 맞추고도 떨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이 어쨌든 그 서울대학이 본인을 선택한 계기는 아니 본인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서울대 학교마다 이제 좀 좋아하는 학생의 그런 인재상 같은 게 좀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대는 좀 그 심화 공부를 했느냐. 그러니까 좀 다른 학교는 좀 활동 많은 걸 좋아하지만 그래 제가 그나마 활동이 적은 편인데도 붙은 이유가 좀 심화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융합대도 그렇고 그걸 자소서에 굉장히 자세히 풀었고 또 일본에는 그 아까 오비탈 양자역학에 대해 심화 공부한 것을 풀었습니다. 그것 좀 전략적으로 그 푼 것 같고 좀 깊이 최대한 더 깊이 공부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좀 붙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학교 생활을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좀 다방면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수상 내역도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합성대회도 나가봤고 그리고 막 그 학교 축제에서 뭐 밴드도 해보고 뭐 춤도 춰보고 이런 좀 예체능에 관련된 면접에서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수만이의 이제 면접에 대한 많은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항상 뭐 예체능에 관한 활동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박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활동을 이번에 하나 썼어요. 그것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아까 거기는 통 그런 걸 안 썼습니까? 학생들이 보면 야 진짜 공부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막 무조건 해라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북불복이잖아요.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그 어느 대학이나 사실 그게 예체능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거는 사실 그게 뭐 수학이나 영어나 그 과목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과정이나 이런 건 다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도 굉장히 그 학생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죠. 이제 만약에 이제 다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간다면 네. 본인은 이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좀 후회되는 게 1학년인데 1학년 때는 정말 입시 제도에 관심이
없고 정보도 없어서 음, 저는 그 막 세특 챙기고 수성 챙기고 이러는 거를 아예 음, 거의 안 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면 음, 1학년 때 최대한 많은 활동을 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중요한 게 세특인데 음, 세특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발표를 하라고 하면 그걸 적어주셨거든요. 음, 자유주제로. 음, 그래서 자기의 관심 분야, 저는 이제 환경으로 쭉 이어갔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세특에 많은 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음, 좀 보면 관련 없는 주제도 있고 음, 만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특을 더 풍성하게 썼더라면 더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을까 음,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도 그 서영 학생은 조금 어쨌든 세특을 가지고 좀 심화해서 네. 공부해본 경험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주요하게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좀 아쉬워요 그게. 그게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음. 2학년 후반이랑 3학년 때 한 거라서 네. 시기적으로 조금. 네, 보통 3학년 건 좀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빨리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음. 그러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후배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음, 우선 그 준비하느라 되게 머리가 아프겠지만 네. 그거를 이겨내고 이제 의지력을 가지고 정보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 정보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종은 특히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그런 4차 산업혁명 IT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많이 뭐랄까 잠깐만 그 서영 학생은 굉장히 이제 다른 것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수만이를 굉장히 중요시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맞죠? 빅데이터가 예, 예. 많아가지고. 결국 누군가의 이제 경험을 듣는 거잖아요. 네. 자기 선배들로부터 경험을 듣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정말 그 무수히 많은 자기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네요. 그리고 좀 자기랑 비슷한 상황에 놓인 선배들의 그런 수기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였고 이제 직윤을 노리고 있었고 이제 최저가 불안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제 최저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했던 선배들이 계셔서 그 선배들의 그런 조언을 자세히 써져 있는 것을 되게 보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친구들이 굳이 학종을 안 가더라도 교과 전형도 지금 최저가 있는데 최저를 맞추면 또 교과 전형으로 잘 갈 수 있는데 이제 최저를 놓쳐서 네. 많이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그 경험, 그 최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어떻게 본인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극복했는지 그 얘기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가기로 하면 과탐을 2과목을 봐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아보니까 선배들도 다 서울대 간 선배들 보니까 2과목으로 최저를 맞추긴 어려워서 다 국영수로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5월쯤부터 이제 과탐을 이제 버리기로 하고 좀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국영수만 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정시에 하는 친구들이나 막 다 하는 친구들보다는 훨씬 시간도 많았고 좀 국어랑 영어는 그나마 괜찮은데 수학이 좀 불안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어쨌든 이제 3학년 1학기 정도 끝나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짜야 되죠. 합격이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해야지 그냥 우리가 다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두리뭉실한 건 굉장히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전략인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는 구체적으로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참고할 만한 또 많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뭐 그러니까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김포에 있는 많은 학부모, 학생들한테 우리 김서영 학생 이런 경험들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노력한 이런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지금 들으시는 그 연령대가 정말 다양하겠지만 지금 시기에 자기의 놓친 것들을 파악하고 좀 전략적으로 자기가 이제 어떤 분야에서 대비해야 되는지 다양한 선배들의 그런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그냥 계획적으로 해서 성공적인 입시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예. 이것으로 우리 김서영 학생과의 그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이제 두 번째 학생입니다. 제 옆에 있는 학생이 3년 동안 어떻게 노력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갔는지 궁금하시죠? 예, 지금부터 한번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먼저 해주세요. 풍무고등학교에서 일반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다빈치 전형으로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에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된 지우영이라고 합니다. 네, 다빈치정 지우영 학생. 예. 그러면 이제 잠깐 우리가 지우영 학생이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볼게요. 진로 희망 1학년 때는 전기전자 분야 로봇공학자였고요. 2학년 때는 전기공학자, 3학년 때는 전자전기공학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지우영 학생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로 희망을 갖게 됐는지 자,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은 지금 1학년 때 1.9, 2학년 때 1.4, 3학년 때 2.0 그래서 한 1.7, 1.8 이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 이제 자세히는 안 썼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자 1, 2, 3학년 때 다 같이 같은 걸 했죠. 자율 동아리 독서 활동, 그 다음에 정규 동아리는 이제 과학 실험을 했는데 2학년 때, 3학년 때는 또 신문 스크랩을 했군요. 자, 이 사항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는 김포시 차세대위원회 활동을 했었고 3년간 가족과 함께 이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 사항도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로활동. 보통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그 진로활동이 별로 활발하지 않은데 우리 우영 학생은 아주 굉장히 많은 활발한 활동들을 진로활동 시간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세특 부분에 있어서는 1학년 때 친환경 관련 토의, 그 다음 2학년 때는 전기기학 실험, 3학년 때는 대학 수업 연관 공부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또 이 공부가 어떤 공부였는지 특히 세특이 중요하죠. 자기가 배웠던 것을 좀 더 심화시켜서 공부하는 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할 때 중요한데 이 부분도 자세히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은 2학년 때, 1학년 때는 인간의 미래, 인공지능과 리걸 프레임,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로봇 쪽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2학년 때는 열정과 야망의 전기 이야기, 3학년 때는 모두의 아두이노.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전공과 관련된 책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적어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소논문이나 보고서를 보면 1학년 때는 지진과 원자력 발전 위험성과 보고서, 2학년 때는 무선 충전 고효율 방안 논문, 3학년 때는 대용량 배터리 최적 용량 산출 논문 해서 전기 전자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논문을 썼는데 이런 과정들도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물어볼게요. 전기전자공학자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먼저 제가 1학년 때는 특별한 진로가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외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기사 스크랩 계속 꾸준히 읽으면서 진로에 대해서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많이 찾다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안정적으로 전기를 분배하는 거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이런 분야에 좀 이바지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1학년 후반에서 이제 2학년 초반부터 확실히 그 진로를 잡고 그런 쪽으로 네, 했던 것 같아요. 활동들을. 근데 이제 물론 유망한 것도 있지만 전기 전자 이런 쪽이 좀 재미도 있었습니까? 네, 제가 1학년 때는 이제 통합과학을 배우는데 그 분야에서도 이제 물리 부분이나 아니면은 과학 동아리를 3년간 꾸준히 했던 것도 있었고 직접 만들고 아니면 뭐 제작하는 것 이런 분야에도 굉장히 흥미가 많이 있어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많은 친구들이 사실 진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데 혹시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진로를 좀 잘 찾을 수 있겠다 이런 거. 저도 1학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많은 활동을 좀 경험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학년 때 저는 다양한 친구들과 얘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차세대 위원회라고 해서 김포시의 각 고등학교 친구들이 나와서 매번 토의를 하는 활동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하는 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진짜 동아리 활동 그리고 대회 같은 것도 많이 참여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나는 뭐 말하는 거를 좀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나는 뭐 미디어 같이 이렇게 동영상 만드는 것 쪽에 흥미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1학년 때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동아리 활동은 좀 어땠습니까? 동아리 활동은 제가 3년 동안은 과학 동아리를 계속 꾸준히 했었는데 1학년 때는 사실 선배들이 보통 이 동아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화학 실험을 가장 많이 했었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저희가 직접 아두이노라는 키트를 이용해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원래 배우지 못했던 그런 뭐 직접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IC카 제작을 하는 등 대학 실제 공대 수업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차원이 아니라 네. 대학 정도에서 할 정도 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조금 자사고나 아니면은 과고 친구들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미 뭐 코딩을 하는 법을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합니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고 친구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저도 코딩을 처음 접할 때는 보통 이제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뭐 컴퓨터 공학을 보통 좀 지원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쪽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코딩에 대해 조금 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조언을 들으면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제가 3학년 때 모두의 아두이노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책도 읽으면서 아두이노가 뭐고 이거에 필요한 부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로 내가 직접 뭘 만들 수 있는지 키트를 구입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품 같은 걸 따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 동아리에서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심사 있는 친구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 전기나 물리나 기계나 이런 네.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훨씬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러면 어려운 점들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뭐 오류가 나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처음 해보는 경험이고 그리고 다들 이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코딩이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다시 그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과학 실험 같은 게 모두 다 그런데 실험에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성공하려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실험을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가 아무래도 조원들도 많이 지치고 그리고 늦을 때까지 이렇게 예비 실험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 측정기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네. 측정은 좀 잘 됐나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미세먼지 측정기 앞에 뭐 휴지를 문지르거나 이렇게 좀 많이 좀 티가 나도록 하면은 그래도 측정이 나름 잘 됐던 것 같아요. 그걸로 경시대회도 나갔어요? 경시 대회까지는 안 나고 그냥 대회, 동아리 동아리 활동으로만. 활동으로? 네. 그러고 그 상을 받은 것 중에서는 좀 의미 있는 게 있었습니까? 저희는 일반고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통 소논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보고서 제출하는 그런 대회들이 한두 개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1년에.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경험 삼아서 실제 고등학교 때 배우지 못했던 내용이나 아니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뭐 무선 충전의 기술이 얼만큼 발달되어 있고 실제 충전 효율은 어떤지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찾아보았던 것 같아서 그런 대회들이 가장 네, 재밌었고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영 학생은 보면 자기 진로에 대해서 되게 일찍부터 열심히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진로 활동도 보면 대부분 학교들이 사실 별로 안 하거든요. 그냥 진로 수업은 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데 우영 학생은 특히 진로 활동 시간도 굉장히 잘 활용한 것 같은데 진로 활동 시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보통 일반고에서 진로 활동은 뭐 소방 안전이나 아니면 뭐 성격 유형 테스트 뭐 이런 걸로 그렇죠. 나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 탐방, 그렇죠. 선배들 와서 근데 얘기 듣고 그런 거 별로 많죠. 그런 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직접 친구들이랑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에 한해서 실제 직업인을 만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자전기를 희망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기 계통을 운영하시는 분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넣거나 아니면은 기사 스크랩이나 책을 읽고서 친구들과 토의나 토론, 찬방 활동을 했던 거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그런 학술지 같은 거나 아니면 논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활동들을 꾸려서 매 학기 말마다 선생님께 제가 저희 진로 활동으로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혹시 기록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채워뒀던 것 같아요. 잘 기록해 주셨나요? 네. 근데 이게 진로 활동은 보통 반별로 이루어지죠. 네. 근데 누구 인터뷰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직업인 인터뷰 네. 같은 거. 직업인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일단 모인 다음에 인맥을 총 동원해서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네, 수업이 끝나고 끝나거나 주말이나 이렇게 따로 네, 모여서 따로 하고 그 결과들을 이제 네. 말씀드려서 이제 진로 활동 결과로 이렇게 네. 그럼 한 반에서 이렇게 팀을 꾸렸어요? 네. 예, 하여튼 잘 들으셨죠? 진로 활동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 진로 활동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들으시고 또 같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친구들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좀 알차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수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실제 성적도 성적이지만 각각의 수업에서 어떤 노력과 활동을 했는지 또 정말 어떻게 내가 공부를 딱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심화 있는 공부를 어떻게 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공부는 어떻게 했나요? 일단 학생부 종합이나 아니면 교과 전형을 노리는 친구들이면 학교 내신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학교 내신은 선생님이 나눠주신 이런 유인물이나 아니면 프린트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들은 항상 열심히 메모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좀 심화했던 경험이 있다면 보통 이제 과탐을 이제 듣는 친구들이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 때 전공 과목들을 보면 그 커리큘럼에서 분명히 고등학교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대학교 1학년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연관이 없는데 2학년 때 커리큘럼을 한 번만 찾아보시면 이게 수학이나 아니면 물리 이런 부분에서 고등학교 때 잠깐 언급되었던 거를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심화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고등학교 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세특에서 발표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만큼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내가 더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거를 심화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우영 학생이 했던 거 하나만 예를 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에서 RLC 회로라는 것이 나오는데 물리 1, 2 모두 굉장히 가볍게만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전자기학 대학교 2학년 때 수업을 보면은 RLC 회로에는 뭐 복소평면이라는 게 있고 그 복소평면에서 허수축이 뭐 의미하는 바는 뭐고 이게 뭐 에너지 측면에서 뭐 전기에 뭐 실제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공부하면 고등학생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물리 시간 발표하는 시간에 선생님께 이제 발표를 하면 그런 내용을 세특에다 선생님이 적어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대학교 책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어, 그냥 뭔가 봐야겠다는 도움이 네. 왜냐면은 일단 제가 제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공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서 아 내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도 정말 재밌게 이 과목을 그렇죠. 공부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좀 처음에 그렇게 찾아보던 거였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이 내용은 내가 이 과목에 있는 이 목차의 내용을 보니까 아 이 내용은 내가 고등학교 때도 한번 언급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찾다 보니까 그렇게 발표 때도 활용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게 잘 찾으셨네요. 그렇게 하고 그 자기소개서는 언제부터 준비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3학년 1학기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소개서가 마감되는 그 날까지 자기소개서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소재 잡는 거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잡을까 이제 각 이제 항목당 이제 2개씩 정도 선별을 했던 걸 이제 초반에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선정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꾸려내는데 이제 계속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 자기소개서를 어쨌든 굉장히 잘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학교를 굉장히 뭐 거의 다 합격했잖아요. 어디죠? 중앙대학교, 네. 건국대학교, 인하대학교,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그러니까 이 1.8이라고 하는 내신이 아주 썩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신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네.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이제 그 중에 하나도 자소서도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본인의 자소서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자소서를 잘 쓰는 방법, 비법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 자소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쓴다 하는 걸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소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재는 일단은 내가 활동했던 거 활동했던 거를 좀 최대한 많이 활동이 없는 거에서 쥐어 짜내는 거랑 많은 거에서 가장 좋은 재료를 선별하는 거랑은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무작정 쓰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소개서의 소재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한번 자신이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써낸 게 아닌지 그리고 특히 이과 학생의 경우에는 이론 같은 거를 나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팩트 체크만 너무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네. 활동. 다양한 활동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소서 1번은 보통 학업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랑 대학교 내용을 한번 연관지어서 탐구했던 이런 경험들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영 학생은 네. 1번을 그걸 썼어요? 네, 그런 식으로 물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굉장히 학업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학생처럼 나타낼 수 있도록 열정이 보일 수 있도록 작성을 했고 이제 자소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아리 활동을 많이 쓰죠. 뭐 이런 과학 실험을 했었고 아니면은 저는 2번에서도 세 가지 소재나 썼는데 하나는 이제 과학 실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험에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깨달은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지만 사회적이나 아니면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공학자의 자세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3번은 당연히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4번에서는 이 학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특히 4번을 쓰실 때는 학교에서 이제 진행하는 모의 면접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참여했던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또 적극성이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면접 준비는 보통
처음에는 생기부랑 그리고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정리를 했어요. 생기부에 이제 처음에 진로의 희망이 왜 이랬고, 그리고 만약 바뀌었다면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부터 뭐 진짜 자동 봉진이라고 하죠. 자율, 뭐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모두 다 정리를 하고, 특히 이과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실험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험에서 사용한 약제들 재료라든지 아니면 실험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분석을 하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 그던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이제 3~4명씩 모여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모의 면접을 매 진짜 교시마다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저는 항상 동영상 촬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쑥스럽기도 한데 동영상 촬영을 하면 내 표정이나 말투 아니면은 뭐 억양이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나 뭐 나갈 때 모습, 그리고 내가 이 질문 요지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고 있는지 모두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계속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친구들이랑 면접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과는 전공 관련된 문제를 갑자기 질문하셨을 때 대답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좀 그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학교에서도 근데 해주시는데, 학교에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했고,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친구들이랑 계속 꾸준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 그리고 계속 대답을 하려는 그런 노력의 자세가 보이면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제 모의 면접을 접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그때 시즌을 저는 노려서 모든 대학을 갈 수는 없으니까 자신이 직접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 하는 대학을 한 2곳, 3곳 정도 지정을 하셔서 저는 항상 모의 면접장에 갔던 것 같아요. 실제 모의 면접장에서 뵀던 교수님을 제가 실제 면접장에 가서도 뵌 적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리 2를 수강했다면 뭐 이런 점은 나중에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찾아보셔서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진짜 합격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시겠죠? 이렇게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그 본인이 합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 전공과 관련되어서 좀 심화된 비교과 활동을 꾸준히 한 것, 그리고 플러스 그 전공과 강점이 되는 과목을 만들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대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일단 수학이나 아니면 과학, 특히 물리에서도 강점을 보였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나는 3등급, 4등급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은 이미 교과 전형에서 다 뽑아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자신의 전공 과목, 내가 수학과를 희망한다면 수학은 내가 1등급, 2등급은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강점이 되는 과목을 준비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관련된 활동을 쭉 하되 굉장히 얕은 활동 말고 내가 아무리 일반고를 하더라도 자사고나 아니면 특목고, 과고 친구들처럼 좀 심화 깊은 활동들을 꾸준히 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이과 학생들은 제가 면접을 이제 4곳을 모두 방문을 했는데 4곳 모두 심화된 전공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만큼 교수님들은 전공 과목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공부한 게 맞는지를 체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찾아보고, 그리고 전공 과목에 대해서도 비록 일반고지만 스스로 많이 도전해본 것들이 충분히 저는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 면접 가서 제일 어려웠던 건 뭐예요? 실제 면접 가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전공 관련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공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수학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뭐 이러이러한 식의 답이 뭔가라고 말을 하면 빠르게 암산으로 해서 답을 말씀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수학 공부도 꾸준히 했었는데 이런 수학이나 물리 이런 전체적인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나름대로 계속 반박을 하셔도 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에서 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아니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면접관님 분들도 충분히 학생이 너무 긴장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귀 기울어 듣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조금 내가 이 답에 대한 확신이 100% 없더라도 저는 논리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지만 뭐 이러이러한 건 이러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이 학생이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말이 무조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학생보다 자신의 주관을 믿고 이렇게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생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 많이 들었죠.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무래도 수시로 입시를 좀 노리는 친구들은 학생부 관련해서 이제 비교과 활동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가끔씩 버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3년 동안 여러 활동을 했던 것만큼 이게 다른 입사관 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이 친구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하시고 이제 전공과 관련해서 항상 고민을 하시고 탐색을 하시면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팁이 되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죠. 예, 예. 오늘 그 해주신 얘기 잘 듣고요. 우리 학생들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기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첫째가 대학교 3학년 네, 올라가죠. 네, 네, 이제 3학년. 둘째가 이번에 이제 네, 들어갔고요. 들어가요. 예,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는 대학도 다 둘 자녀 합격을 했고, 그래서 정말 이제 어머님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걸 이제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모시고 실제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하는 것도 많이 궁금하고요. 또 그냥 그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교가 좀 더 바람직하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어서 정말 그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셨던 경험들을 충분히 나눠주시면 네, 네. 많은 학부모님, 학생들,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자, 그럼 먼저 이제 그 두 아이를 보내신 학부모로서 어떻게 지도를 하셨는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학부모로서 초청된 거는 진짜 대단한 영광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영광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제 두 아이를 보낸 경험담을 진솔하게 얘기하면 네. 아마 이렇게 다른 학부모님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희 아이들은 사실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조금 분명하기는 했었어요. 큰 아이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가, 부모가 제일 자기 자녀를 잘 알더라고요. 네,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꿈이 없어요. 그다음에 뭐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제일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없는지도 부모님 네, 아시는 네, 네, 거죠. 네. 그리고 없더라도 그 중에서 그래도 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많이 관찰하는 게 일단 1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한 게 이제 큰 아이 때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겨울에 보면 이제 일반고 그 학교 설명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 설명회를 제가 다 다녔던 것 같아요. 학교마다. 그러니까 김포는 좀 특수한 게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네, 점수별로 비평준학교죠. 예, 네.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 아이가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점수에 맞춰서 간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 큰아이 때도 그렇고 둘째 때도 그렇고 학교 설명회를 다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그 다녀보면 이렇게 학교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과가 좀 이렇게 이과 활동들이 많은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문학 쪽이나 뭐 사회 분야에 좀 예, 그런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서울대를 사실 몇 명 갔나 뭐 입시를 어떻게 했나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적합한 학교를 찾는 게 일단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애 때는 사실은 저희 아이는 그 천문학 쪽으로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학교를 가도 천문학 동아리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동아리가 없으니까 신설 학교로 가자. 그래서 이제 운양부를 선택하게 된 케이스였고, 근데 사실 그때는 너무 몰랐던 거죠. 저도 경험이 없고 정보도 없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사실 공부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랑. 그럼 어머니가 그 학교 동아리도 다 찾아보셨어요? 네, 학교 이제 설명회를 가서 제일 저는 했던 게 그 학교의 그 대회라든지 아니면 이 학교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서울대를 몇 명 보내고 인서울을 몇 명 하고 그거를 좀 중요시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종목들이 뭐가 있나 그런 거 좀 주의 깊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미술 쪽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술을 할 수 있는 이제 얘가 가서 미술을 얼마만큼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학교가 있나를 찾아보면서 이제 일단 제가 보기에 양복고가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운양고였는데 아이가 양복고는 안 가고 싶어 해가지고 운양고를 가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관심 분야를 찾아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엄마나 아이나 같이 학교의 특성을 많이 찾아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가서 어떻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런 학교를 좀 찾아서 가면 그 학교에서 그 남들이 몇 등을 하냐 뭘 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아주 그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선택부터 좀 잘 해야지 그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조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지금 운양고는 실제 미술 영재반도 운영을 하죠. 네네네. 그래서 저 둘째 때 설명회를 갔는데 이제 영재 학급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은 없었었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들어갔는데 운 좋게 그게 이렇게 됐던 거고 이제 처음에는 미술 학급을 한번 만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미술 쪽이니까 미술 선생님한테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서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설명회 갈 때마다 하성고도 그렇고 뭐 장기고도 그렇고 가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회를 듣고 미술 선생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이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제일 이제 그래도 괜찮은 학교가 사실은 미술 쪽은 좀 양곡고였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이가 별로 가고 싶지 하지 않아서 좀 멀기도 했고 기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맞춰서 가게 된 게 이제 오빠가 다녔던 운양고를 선택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 물론 이제 학교가 사실 일반고가 학교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좀 세밀하게 보시면 분명히 이제 있어요. 그 우리 아이한테 좀 더 적합한 학교가 분명히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학교에 들어갔고 실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조금 한두 가지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네, 다니면서는 사실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큰아이 때는 뭐 전략이라고도 사실 할 것도 없었어요. 그때마다 학종이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정보도 없었고 저도 큰아이였으니까 저도 초보였고 이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뭐 교육청에서 하는 설명회라든지 그러니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뭐 밴드나 카페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직장인이 아니고 조금 자유로운 엄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으니까 낮 같은 경우에도 뭐 인천을 간다든지 서울을 나간다든지 해서 설명회를 다양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교육 설명회도 듣고 그다음에 공교육 설명회도 듣고 많이 이제 들으면서 변화되어 가는 입시를 좀 봤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직장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는 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저는 사실은 집에서 인터넷 서핑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은 그 올라가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사교육 학원에서라도 크게 하면 그걸 다 이렇게 업로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EBS도 있고 메가스터도 있고 네네네네네. 그래서 홈페이지 되게 활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정보를 많이 찾고, 그러니까 시간품하고 발품을 좀 많이 팔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학종을 저희가 도와주자면은 저는 이제 그 1년 연간 계획표를 처음에 받았을 때 이제 학년마다 선택해야 되는 과목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거를 되게 좀 꼼꼼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1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뭐 대회가 있고 언제 뭐 뭘 하고 시험 기간이 언제고 이렇게 그런 거를 디테일한 거를 조금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보가 사실은 이제 그 학기 초에 내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알림이라든지 학교에서 주는 정보에 그 정보도 되게 그냥 흘리지 않고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뭐 기존에 했던 대회라든지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여러 가지 정보가 좀 있거든요.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 홈페이지도 열심히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학교를 찾아가면 제일 빨리 접할 수 있는 건 사실 학교 안에 있는 벽보판이거든요. 벽보판. 그럼 벽보판에 보면은 대회라든지 뭐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거기 제일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알미로 오거나 홈페이지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봤을 때는 사실 기간이 지났을 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은데 학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옛날 큰아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야간 자습도 하고 했었으니까 이제 학교 아이를 데리러 간다든지 학교로 가야 될 걸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마칠 때쯤 돼서 일부러 찾아가면 그 아이를 본다기보다는 학교를 5층부터 1층까지 학교를 한번 이렇게 훑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회가 이렇게 공시화가 되어 있나. 그러면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전달 사실 안 하잖아요. 고등학생 되면은 말 잘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너 그런 거 있네. 그러면은 그거 준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먼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니까 자기가 해야 될 건 그거는 뭐 신청했어요 라든지 아니면 뭐 그건 저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어요 라든지 그렇게 해서 학교에 있던 거는 좀 도와줬던 것 같거든요. 그 사실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좀 우리가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학생물은 잘 쓰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실제 아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미처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부모님이 옆에서 이제 역할을 하시면서 도와주고 아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학교 밖에 걸로 보자면은 저는 사실 대학 캠프를 되게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대학 캠프가 보통 겨울 방학하고 여름 방학 때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뭐 학교 꼭 서울대만 많은 게 아니라 모든 학교들한테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공교육 기여하는 그런 캠프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를 되게 찾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기말이 끝날 쯤이면 항상 이렇게 올라와요. 학교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 같은 거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거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물론 되기는 힘든데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시작했을 때 이제 신청할 수 있게 미리 정보를 다 수집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캠프도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또 캠프 하면 우리 생활기록부에 못 적잖아.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오면 야 그거 적을 수 없으니까 갈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저는 이제 왜 그게 아깝지 않았던 게 그 관심 분야가 없는 아이일수록 더 그렇고 관심 분야가 있다면 그거에 관련된 거를 가는 거는 사실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큰 아이 1학년 때까지만 그 외부 캠프가
입력이 되었었고 2학년 때부터는 하나도 입력이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큰아이도 정말 많이 갔었고 1년에 뭐 두세 개씩 그리고 둘째도 그렇게 갔었는데 제가 그렇게 갔다 와보고 나니까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둘째 같은 경우 미술을 하게 되면 수학을 별로 이렇게 등한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서강대 아텍이라는 그 학과 체험을 한번 신청해서 갔었는데 거기를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이 학과가 되게 관심이 가는데 이 학과는 수학을 엄마 잘해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수학을 놓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 그게 저는 이제 수학 놓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내신 수학 성적도 떨어지지 않았고 사실 미술하면서 수학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런 계기로 뭔가를 하나를 목표를 잡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이제 관심 분야가 조금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제가 뭘 하나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되게 막연한데 그런 데서 체험을 하고 갔다 오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좀 찾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절대 아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거 안 한다고 사실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그렇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네. 예.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오해를 많이 하죠. 네. 어떻게 하면 뭐 좀 특이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자기 전공 분야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가느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자극과 계기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고는 우리가 자사고나 특목고에 비해서 사실 학교에서 해준 역할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부모님이 정말 발품을 팔아서 뛰어다녀야 될 만큼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아쉬운 점도 많이 있으실 거고 또 제가 듣기로는 정말 학교하고 많이 노력을 하셔서 운양고등학교가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그 같이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다 같이 박자가 사실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학종이라는 게 이제 약간 소통이 학부모들이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 학교에서 사실은 일반고에서 다 해주겠지 그렇게 하고 믿고 있으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학교도 긴장을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격려도 받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저희는 사실은 학교랑 소통이 되게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그 건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학교 안에서 이렇게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이제 살피는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이들한테 듣는 거라든지 수행을 예를 들어 어떤 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뭐 이런 거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고 학교 수업 안에서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사실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공개 수업 같은 게 있으면 공개 수업 때 가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걸 이제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 거를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한테 되게 막 너무 이렇게 수업을 하시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일반고지만 그 각 지역에서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저도 어떻게 알았냐면 공교육 이렇게 하시는 설명회를 가 보면은 저 학교 저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계신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다든지 하면 진짜 거기 안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슬쩍 말씀을 이제 정보를 드리는 거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이제 학교 활동하는 엄마들도 계시지만 동아리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네, 학부모들이 이제 스스로 그냥 공부도 하고 입시도 공부하고 이제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좋은 점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우리 학교도 한번 이렇게 한번 접목을 시켜 보시겠다고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학술제 저희 학교에 이제 학술제가 있는데 그건 처음에 사실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가 큰아이 1학년 때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학교를 보니까 그때만 해도 항상 소논문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소논문 같은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잘 안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해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셔서 해서 이제
둘째가 그러니까 큰 아이가 졸업한 해에 그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입학할 때 되니까 그걸 이제 그 전해 한 학기가 시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시행이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학종이 좀 변화가 해마다 좀 변하는데 변화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상을 탄 친구들은 쓸 수 있는데 상을 타지 못한 친구들은 참가를 했을 때는 못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을 안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이제 그걸 건의를 했더니 그게 또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이제 상을 주는 게 아니고 발표하는 이제 축제처럼 이제 그렇게 학술제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학생부에 적을 수 있게끔 해줬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랑 그다음에 학급 이렇게 참치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쓸 게 없잖아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공식적인 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게 학급 특색이더라고요. 네, 학급 특색 자율활동. 네네네. 그래서 학급 특색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학급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술제 이렇게 되면 저희 학교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 3분의 1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 사실은 참여를 못하면 모든 아이들은 혜택이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반에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다른 학교에서 되게 또 활성화돼서 잘 1년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일반고에서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관심 있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딱 학급 특색.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말씀드렸더니 그게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발표를 하면서 그게 이제 저희 아이도 적혀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게 뭐 1년 내내 제가 아이가 발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발표를 한 번씩 하면 그 하나가 적히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러면 공평하게 30명 아이들이 다 적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 학생부를 보면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은 거의 의미 없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누구나 다 하는 뭐 무슨 성폭력 강의 듣고 금연 강의 듣고 다 이런 거밖에 없어서 몇 시간 이수 이렇게 이게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 역량과 끼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이 없는데 뭐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우리가 좀 그런 프로그램 몇 개만 도입해도 아이들이 다 아이들마다 자기 어떤 전공과 적성을 찾아서 공부하는 과정들을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참 안타깝네요. 근데 어쨌든 잘 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나쁘게 말하면 뭐 치맛바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런 식의 치맛바람은 얼마든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교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게 그래서 어머님도 대단하시고 또 학부모님들이 같이 하신 거잖아요.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잘 받으셔서 해주셨고 그래서 그게 한 박자가 사실 되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은 그런 장이 펼쳐지니까 관심 있는 아이들은 다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한 명만 이렇게 포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을 이렇게 펼쳐주니까 거기서 자기가 관심 있는데 다 찾아가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냥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양구에 있던 협동조합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그건 어떻게 또 활용을 하셨나요? 네, 협동조합은 사실 이게 사회적 공유 경제에 의거한 협동조합이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아이들은 다 그냥 학교 매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 교장 선생님이 사실은 되게 처음에 추진을 잘 하셨었고 의욕적으로 하셨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도움이 없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중에서 누군가가 맡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맡아서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냥 봉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장을 펼칠 수 있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6개,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파트. 그러면 그 파트의 아이들이 이제 다 뭐 분과원이든 분과장이든 이사장이든 이렇게 뭔가를 맡아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라. 근데 이제 그게 뭐라 그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의례적인 걸로도 끝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좀 네. 특징이 사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들이 역할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확장될 네, 수 있게 그게 네, 그냥 단순히 매점이 아니라 네. 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교감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게 약간 뒤에서 도와주는 개념이었고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계획을 짜고 회의도 해야 되고 실천도 해야 되고 행사도 아이들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과마다 다 이렇게 맡아줬더니 뭐 예를 들어 뭐 경영 파트, 경제 파트, 기획 파트, 뭐 미술 파트, 뭐 디자인, 공간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파트의 진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이 협동조합 하나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년 계획을. 우리 분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겠다, 어떤 행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끼리 회의를 하고 스스로 만들고 뭐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 경험이 되게 상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시 면접을 가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협동조합은 사실 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2개, 저희 학교랑 분당 쪽에 2개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그 평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게 협동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사실 좀 말도 많고 한쪽에서는 더 이제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도 있고 아니면 한쪽에서는 또 이제 뭐 공정성 문제라든가 편파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축소해야 된다 이제 그런 논의들도 많이 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실제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되게 사실은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되게 어려운 질문 같거든요. 그 질문은 근데 사실 그러니까 시험 제도가 사실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정시가 없어질 수도 없지만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이 없어지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특출나거나 잘났지도 않는데도 이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자기가 관심 분야가 있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깊이 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기부 3년을 딱 지나봤을 때 제가 읽어봐도 아 얘는 여기에 정말 몰두했구나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우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딱 잘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내 관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이들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장점을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게 이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접근하는 공부 방법도 사실은 진정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적만 딱 따지는 거가 아니고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이나 그런 게 본인의 가치나 생각을 엄청 키워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줄 세우기보다는 옆으로 줄을 세워서 다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 전형은 정말 저희 아이가 갔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전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이거 혜택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학자들이 뭐 이론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이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야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발전하고 성숙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신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저는 학부모로서 이제 엄마들이랑 되게 많이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특히 입시 제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뛰어들어야 되기도 하고 그 수능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는 있지만
학종 같은 경우는 사실 1학년 들어갈 때부터 네, 시작이 들어갈 되는 거죠. 때부터 3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3년이라기보다는 2학년 말까지 정말 2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전략이라는 게 나쁜 전략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필요한지에 따라서 엄마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네, 뛰어들어야 되는 게 학생부 종합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마가 뭐 돈을 많이 써야 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심을 일단 가지고 아이에게 사실은 정보를 아이 혼자서 그걸 다 찾기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입시 제도도 공부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품을 엄청 많이 팔았고 시간품도 팔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인터넷만 뒤지면 얼마든지 요즘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뭐 검색창에다가만 눌러도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밴드에 가입을 하시든 좋은 카페를 일단 계속적으로 구독을 하시든 아니면 뭐 그 요즘 입시 정보 신문 같은 거나 잡지도 많잖아요. 그런 거를 보시든 저는 사실 그리고 또 여기 도서관 장기 도서관도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거기 가면 입시에 관련된 책자도 많이 있고 그런 거 쓰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엄마들 일단은 입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아셔야 학교에 가서 이런 좋은 게 있을 때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그램도 한번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이한테도 이런 좋은 게 있으니까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 아이가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막 억지로 푸시해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아이도 정보를 모르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으니까 네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실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엄마도 먼저 아이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입시 정보 많은 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서 한번 이렇게 올해는 어떻게 좀 트렌드가 바뀌었나 이런 거 물론 뭐 전문가들이 아니지만 학부모도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지 저희 각자 자녀들을 잘 보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아니 그리고 조금 보시면 입시가 어렵진 않잖아요. 네네네.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네. 예? 많이 뭐 밖에서 뭐 어렵다 그런 얘기 하는데 막상 보시면 뭐 다 보이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 게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동아리 만드셔서 같이 공부하고 네. 학교하고 계속 소통을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다른 학교들은 부모님들이 거의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네.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또 뭐 그러다 보면 이제 3학년 다 돼가지고 네. 막 학교에 배신을 당했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들 네, 하시는데 네. 정말 그렇게 말씀 많이 학교하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학교 일을 좀 한 케이스거든요. 학부모 회장도 하고 운영위원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활동을 해야만 꼭 뭐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이 사실은 좋은 게 되게 많은데 관심을 안 가지고 참여를 안 하세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됐을 때는 이제 다 컸으니까 아이들이 다 하겠지가 아니라 엄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참여를 하면 학교도 그만큼 더 많은 거를 베풀려고 하시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하려고 해도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학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도 같이 이제 공부를 이쪽 뭐 입시 공부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엄마들끼리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학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학교랑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좀 주축이 되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 좋은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공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학교에 있는 모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뭐 어떤 거 있으면 그런 거 보내드려가지고 공유도 하고 엄마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고 이게 왜냐하면 그
그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을 다 공유하고 나누니까 거기서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하고 같이 소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좋게 접근을 하고 또 좋은 학교 안에 있는 것도 그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그 프로그램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학부모님들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저희가 왜 그 오늘 어머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잘 아시겠죠? 학생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큰 그 의미가 되는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헛되지 않도록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하여튼 열심히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그리고 자기 어떤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게 자 그렇게 함께 노력해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